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12일 수요일 방송하겠습니다. 문형배 집권대행이 지금 재판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등 수훈갑이 되자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상황, 예를 들자면 선관위 서버 검증, 어제 7차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앞에 내란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민주당과 헌재가 짬짬이를 해서 탄핵소추 안에 들어있던 탄핵소추 안에 80%를 차지하는 내란은 빼고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탄핵재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계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관위 서버 검증이라든가 투표자라든가 실제 개표했을 때의 숫자에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선관위 서버 검증에 대해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투개표 수의 숫자를 비교를 하자는 게 안 받아들이면 특정한 한 지역만이라도 하자라는 것을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로 다시 우리 쪽에서 거의 호소하다시피 도태우 변호사가 거의 울먹이다시피 얘기했던데 문형배의 답은 만장일치로 2차 검증을 하지 않게. 이 만장일치는 뭐냐? 재판관 평의에서 선관위의 서버 검증이나 뭐 투개표 수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에 대해서 2차 검증은 안 하겠다고 평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 또 얘기했죠. 치명적으로 중요한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이경민 국군 방첩사령부 참모장 8차 정인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도 다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측에서 정인 34명을 신청을 했더니 정인 채택해서 신청했더니 8명만 받아준 겁니다. 이 고비고비마다 문형배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거다. 다시 말하면 8명 전부가 한덕수 정인한데 이경민 정인을 채택하지 마. 선관위 서버 검증하지 마. 검증 허락하지 마. 투표수 개표수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그거 찬성하지 마. 어떤 지역구 하나만이라도 샘플로 해서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마. 정인 34명 신청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마. 문형배의 말대로 하면은 항상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평의에서. 정말일까요? 정말 8명이 다 만장일치로 찬성한 거가 아니면 8명이 다 찬성하지 않고 그중에 딴 얘기가 이론이 마치 2월 3일 마흔역 재판 선고 2시간을 앞두고 그 안에서 이론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평의에서 이론이 나왔는데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게 그 깨뭉개진 게 아니고 결국 밖으로까지 돌출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한 번 더 변론을 할 기회를 주는 재판 연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아니 그건 그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대통령 재판은 아무런 이의가 없단 말인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그렇다 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 안 했죠. 34명에서 정인 8명으로 줄어지는 것. 한덕수, 이경민, 정인 채택에서 빼는 것. 선관위 서버 검증 거부하는 것. 그들은 찬성하겠지만 과연 조한상, 김복형, 정정미, 정형식도 똑같이 찬성하고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재판을 거쳐오면서 본 것은 정영식 판사와 김형두 판사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나름 법리의 근거를 두고 굉장히 이렇게 직진하면서 혹은 김형두 재판관은 그만의 특유한 방법으로 굉장히 빙빙 돌아가서 전곡을 찌르는 식의 질문입니다. 어쨌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생각을 보여준 그리고 질문을 해준 재판관은 두 사람뿐입니다. 문영배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확실하게 탄핵을 이미 예단을 해놓고 앉았다는 모습은 뭐 5천만이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나 치명적인 거 6차 재판 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증인들이 검찰에서 하던 내용이 지금 여기 와서 다시 헌재에 와서 이야기가 달라지면은 그게 거짓이었더라도 검찰에서 한 것이 뭐 회유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어떻게 사정에 의해서 했던 증언이더라도 그걸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대표적인 게 이진우 사령관이라든가 곽종건도 또 의견을 목소리를 또 바꾸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김현태 같은 경우도 또 대표적입니다. 그때 직접 수사를 받았을 때와 죄송합니다. 헌재에서 하는 실제로 증언하는 건 다릅니다. 이건 불법이라는 게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문재인 정권 때 이걸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검찰에서 정언했던 거라도 사실과 다르면은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근데 그걸 깨뭉개고 형사소송법을 마구 깨뭉개고 헌재가 한다면 하는 거야. 천재현 공보관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공보관이 아니고 문형배의 개인 비서 내지는 개인 스포크 워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들은 지금 집회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집회 숫자가 뭐 단순 숫자로 비교하면 대구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 집회에 참여한 숫자를 보면은 민주당 쪽의 숫자에 비해서 어디에서 추산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10배, 15배,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탄핵 반대가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5대3이다. 5대3으로 기각될 것이다. 4대4로 기각될 것이다. 뭐 그 중에 뭐 6대2로 인용될 것이다라는 목소리 있지만 그건 아직 마이너입니다. 압도적으로 4대4 아니면 5대3입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정말 희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문영배가 분명히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준 정형식과 김형두의 발언 외에는 그 6명 중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빼고 조한창, 김복형의 정정미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재판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합니다. 이미선 정계선은 입을 다물어도 이미 예단을 해놓고 앉은 사람은 탄핵으로 가도록 예단을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속내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 우리 표이라고 계산하고 3대5니 4대4로 하는 거는 조한창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이니까 우리 표이고 김복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우리 표이고 정영식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니까 우리 표이고 글쎄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아니 그들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큰 코 다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목소리를 안 들어봤잖아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자꾸
재 뿌린다. 뭐 얼마 전에 내가 이석연 전 노무현 탄핵재판 대리인으로 앉았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 100%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을 한 거는 이런 개소리 믿지 말고 좀 더 국민들 힘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워닝을 준 것도 보수들에게 내란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지금 부정선거, 다시 말하면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탄핵은 반대하면서 계엄은 부당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석연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당 지도부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탄핵은 반대하는데 계엄은 부당하다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탄핵 인용이다 하니까 이런 상대방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그걸 찍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마디 질문도 안 하고 어떤 입장도 표명 안 하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심히 불안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 재판 때에 처음 재판 각자가 재판관들이 가진 생각을 합쳐보니까 6대2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고하기 전에 평의를 거칩니다. 평의에서 그 사람들도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합시다로. 그 두 사람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탄핵 인용 쪽으로 안 갔던 사람들은 재판 기간 동안 확실하게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당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뭔가 법리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끌어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일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가 8대0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때 박 대통령 때의 재판과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최근에 56.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헌재에 대한 어마어마한 압력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궁극적인 질문은 문영배가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 측에 불리하도록 하는 모든 조건이라든가 재판을 끌어가는 형태라든가 정인 채택 숫자를 4분의 1로 줄인 거라든가 4분의 1 이상으로 줄인다든가 우리가 원하는 정인을 채택 안 하도록 결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선거에 관련된 어떤 의심이 가는 의혹이 되는 것을 검증해달라 증거 자료로 채택해달라 혹은 증거로 보여달라고 선관위에게 요청해달라 전부 거부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문영배가 말한 것처럼 재판관 평에서 100% 다 딴 사람이 이의가 없습니다 라고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깔아뭉개고 넘어갈 정도로 강한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보수들이 지금 결론 내리는 3대5, 4대4는 사상 누각입니다. 오직 뭘 근거로 해서 이진숙 재판을 보니까 4대4는 다겠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 기준으로 보면 3대5는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문영배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지금 자기 발언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결심을 따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들이 대통령 탄핵 기각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어서 그걸 표현하기 싫었어. 왜냐하면 지금 문영배가 재판을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탄핵 인용이라는 걸 예단해놓고 끌고 가는 식이니까 그게 맞부딪히기 싫어서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평의에서 끝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밖에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하나가 돼서 끝까지 탄핵 반대, 계엄은 정당, 대통령 석방을 외치지 않으면 정말 문영배가 말한 것처럼 재판관들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돕는 쪽으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문영배가 무슨 말을 해도 대통령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어제 또 냈습니다. 어제 7차 재판 끝나고 가셔서 또 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그 메시지를 새겨 들으십시오. 여기서 긴장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은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물론 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춥고 짜증나고 그러나 지금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가기 위해서 반드시 탄핵은 기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은 정당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